네, 오늘은 책 소개를 한권 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인데요. 우리가 이제 주식 책들을 보면 이제 미국 외국에서 또 유명한 투자자들의 책이라든지 이제 한국의 단타 고수라든지 그런 책들을 많이 봤지만은 중국 사람이 쓴 책은 아마 잘 보질 못하셨을 거예요. 저도 이제 중국 사람이 쓴 책은 처음 봤는데 그 천장팅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.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인데 이게 한 400페이지 가까운 그 분량이라 좀 내용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6가지를 추려서 6줄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. 그래서 책 내용은 이제 대부분이 어떤 심리적인 부분,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된다. 이게 중요하다는 내용을 그 분량이 가장 많아요. 그래서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 번쯤 시간 나실 때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. 하지만 이거 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시다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6가지를 기억을 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시기를 바랄게요.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공부를 안 하고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냐 이 말이죠. 예,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예스라는 거예요. 왜냐면 이제 이 작가가 얘기하기를 주식시장이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어떤 원리 원칙대로 법칙대로 움직이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반대로 공부를 안 하고도 볼 수 있냐?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. 대신 뭐가 필요하냐? 본인의 욕심을 버리고 엄청난 마인드 컨트롤,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 그 자제력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 공부를 어느 정도 했지만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. 대부분일 거라고 보거든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? 사실상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듯이 자제력을 길러야죠.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 심리적인 부분을 뜯어 고쳐야 되는데 결국에는 자신과의 싸움이죠. 그 자신과의 싸움, 뭐 심리 조절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죠.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. 불가능의 영역이 아닌가. 그런 생각까지 들거든요.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. 그러면 그걸 하지 않고 예,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느냐. 바로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. 이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모아봤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외우는 겁니다. 외워서 뭐 6가지이기 때문에 뭐 그냥 외울 수 있을 거예요. 많지 않기 때문에. 대신 이게 빨간 줄로 쳐놨죠. 기계적으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기계적으로. 기계적이라는 거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.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왜 이렇게 되지? 예. 이렇게 해야 되나? 이건 또 왜 이러지? 왜 내 생각과 반대로 움직이지? 이렇게 하고 싶은데? 이런 생각들이에요. 이 생각이 오히려 수익을 내는데 결정적인 방해물 역할을 하거든요. 장애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예 지금 현재 공부를 해도 성과가 안 난다. 그리고 심리 조절이 너무나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걸 외워서 기계적으로 실천을 해버리는 거예요.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볼게요. 도둑질의 기본은 훔치는 방법이 아니라 도망치는 법이다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손절에 대한 얘기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손절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세워놓고 매수를 해라 이거죠. 그래서 손절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다. 그럼 매수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. 그죠? 예. 도망치는 구멍을 만들어 놓고서 훔쳐라. 이거죠. 이것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내부적으로 왜 이건 이렇지? 어떤 이유를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를 하잖아요.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. 두 번째는 주식 투자는 과학이 아니라 분위기 파악하는 센스 싸움이다.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대로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쓴 건 아니고요. 제가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쓴 거거든요. 그래서 과학이라는 건 A면 B다 식으로 어떤 원칙, 법칙 같은 게 성립을 하는데 주식시장에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. 항상 그 천변만화가 일어나요. 우리 예상치 못한 변화. 전에는 맞았는데 지금은 또 틀리고. 그래서 이 분위기 파악이라는 건 결국엔 뭐냐. 시장 참여자 대다수가 생각하는 어, 그 컨센서스예요. 컨센서스라는 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어떤 의견 일치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그 대중의 생각이 틀리더라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세는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. 예, 그 분위기를 파악하는 센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내가 배운 대로 여기서는 뭐 올라가는 거니까 올라가겠지. 이게 아니고 그 상황, 그 시점에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.
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상적인 조정과 하락 시작점을 구분하라 이거죠. 뭐 조정이든 하락이든 둘 다 떨어지는 거예요. 떨어질 때 그게 정상적으로 이평선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, 아니면 이평선을 뚫고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진짜 찐 하락의 시작점인지,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. 이건 이제 20선이라고 그러죠. 21선. 이평선의 중요성, 이평선의 기울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. 네 번째는 이평선 밑으로 캔들이 하방 돌파 시 빠르게 다시 상향 돌파 여부가 관건이다. 요건 이제 그 주식의 힘에 대한 얘기입니다. 힘에 대한 얘기. 그러니까 3번하고 약간 좀 맥이 닿아 있죠. 캔들이 이제 하방으로 돌파를 했을 때 그걸 다시 이제 회복하는 그 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. 이제 이평선을 맞고 다시 떨어지면은 그건 이제 하락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다섯 번째는 이제 그 물타기에 대한 내용인데, 첫 매수에서 손실이라면 추가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이거죠.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이게 수익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게 다시 이제 3번으로 돌아가게 되는데, 3번에서 이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추세거든요. 추세. 2번도 마찬가지고 추세가 위냐 아래냐 요걸 판단하는 게 주식 투자의 사실상은 전부라고 봐야 됩니다. 그래서 하방으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모르고 아니면 간과하고 눈치채질 못하고 물을 타는 거는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가 라는 거죠.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더는 버티지 못해 라고 생각이 들 때 좀 더 버티자. 요거는 이제 장기 투자할 때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의 지혜 이 책이 그 단타도 해당되지만 뭐 중기 투자, 장기 투자도 이제 총망라를 해놓은 그런 좋은 책이거든요. 그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. 그래서 이제 단타일 때는 더는 버티지 못해까지 가면 안 되는 거죠. 애초에 뭔가 쎄할 때, 쎄한 느낌이 들 때 바로 그냥 기계적으로 자르는 게 좋은 거고, 장기 투자를 할 때는 내가 뭔가 계획을 세워서 들어왔기 때문에 주식이 떨어지더라도 쉽게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. 그게 장기 투자죠.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좀 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 장기 투자는 시간이 돈을 벌어주기 때문이죠.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의 지혜라는 책, 천장틱이 쓴 책인데, 여기 이제 책 표지에 보시면은 손실은 짧게 이익은 길게라고 나와 있습니다. 수익비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많이 했고, 어, 우리가 이제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많이 배우긴 하지만 그 공부한 게 100%다 적용이 되진 않는다. 이 얘기를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욕심을 버리는 것, 그다음에 자제하는 것, 이런 심리적인 요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와닿게 잘 쓴 글이 아닌가. 글 자체를 잘 썼어요. 이 책은. 글 자체를 잘 써서 전달력 있게 잘 써가지고 흡수가 잘 됩니다. 그래서 뭐 차트라든지 뭐 그냥 아주 그냥 이론에 치우친 그런 책보다는 훨씬 더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30년 내공이라고 해요. 그래서 뭐 쓴 책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, 읽어보시는 시간이 없다 하면은 요 6가지를 그냥 외워서 주식 투자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시길 바랍니다. 그 생각이라는 거를 하는 순간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거거든요. 과거에 손실났던 그런 히스토리를 한번 돌아보시면 내 생각이 지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걸 아마 다시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의 지혜 책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